다들 어릴 적에 얼음땡놀이 자주 하셨나요? 저는 꽤 자주 하곤 했었는데요. 가끔 삶이 얼음땡놀이에서의 얼음 같다고 느낀 적이 계신가요? 얼음처럼 차갑고 외롭다 느낄 때 스스로 땡을 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내게 땡을 해주지 않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만 할 때가 계셨나요? 그런 분들에게 조용히 위로를 건네는 소설이 있습니다. 윤성희 작가님의 어느 밤으로 소호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거북이 스티커가 붙은 킥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매일 밤 킥보드를 훔쳐서 타다가 어느 날 밤 넘어지게 되는데요. 할머니를 발견한 청년이 119에 신고를 하고 할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화자인 할머니가 지난 삶을 회상하는 식으로 소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호의 윤씨, 쭈씨입니다. 네, 오늘은 윤성희 작가님의 어느 밤이라는 소설을 네.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네.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윤성희 작가님의 어느 밤에는 청년과 할머니가 나오죠. 네.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것 같지만 두 분 다 이렇다 할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어느 밤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화자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또 할머니의 삶과 청년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게 윤성희 작가님의 어느 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과거와 미래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할머니의 과거와 청년의 현재가 이렇게. 주씨는 어땠어요? 저도 근데 윤 씨 말대로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공감으로서의 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윤 씨가 말한 것처럼 맛있으세요? 윤 씨가 말한 것처럼 화자인 할머니의 삶과 청년의 삶이 다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할머니에겐 과거의 삶이 청년에게는 현재의 삶이잖아요. 25페이지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싸우지 않고도 헤어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그럼 사랑하지 않고도 평생 사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런 거나 사람들한테 고시 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자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말해주거든요. 저는 지나온 사람,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의 과거와 비슷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위로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공감으로서의 위로를 되게 잘하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 윤 씨는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나 뭐 장면 그런 게 있나요? 저는 15페이지에서 눈 깜빡할 시간, 그 시간에 빛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고민은 하찮게 느껴진다고 했다. 라고 딸이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할머니한테, 화자한테. 네네. 화자한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사람마다 고민의 무게를 버텨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작년에 안 되겠다.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주를 생각했어요. 스페이스요? 네, 스페이스. 네. 우주를 생각하면은 뭐 우주가 엄청 크고 거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거기서 제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엄청 작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보이죠? 네. 네. 그러면 음. 그렇게 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얼마나 작을까?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주씨도 주씨만의 고민의 무게를 버텨내는 방법이 있나요? 가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런 의구심이 되게 강하게 들 때가 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나 혹은 또 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자기만의 고민이 있겠죠? 이런 비슷한?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을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되게 폄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막 나락으로 좀 떨어지고, 그렇게 막 떨어지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옆에 누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아지는 거죠.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이렇게 조금 모지리 같은 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고맙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이제 좀 일어설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사람들이 내가 자신의 친구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이렇게 저를 일어서게 하는 힘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옆에 있어준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거? 힘들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든든해요. 맞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데 나를 사랑해준다고? 약간 그런 거 사랑해주는 게 진짜 찐 사랑이잖아요. 윤 씨는 소설 속의 화자가 할머니 있잖아요. 그걸 되게 늦게 알았다면서요?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처음 봤을 때는 이 소설의 화자가 할머니인 걸 몰랐어요. 뭔가 할머니라고 하면은 되게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하셨을 것 같고 네. 그 나이쯤 되면 외로움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은 별게 아닌 것처럼 여기실 것 같은 거? 근데 화자는 되게 화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자가 할머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뭐 일상에서도 그렇고 진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아니면 진짜 어른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위치에 간다고 해서 그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점, 외로움, 공허함, 후회? 막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윤성희 작가님이 화자가 할머니다라는 정보를 조금 늦게 주신 게 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윤 씨는 만약에 당신의 지금 인생이 그 얼음땡 놀이에서 얼음 상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님에게 이렇게 땡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뭔가 얼음 상태다 라고 느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평생 그렇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땡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기분. 난 영원히 이렇게 얼음 상태로만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땡을 외쳐주지 않아도 되니까 옆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얼음이어도 좋으니까 내 옆에서 이렇게 있어줬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나한테 음. 땡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음. 라는 그런 무언의 믿음? 음. 그런 것들만 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되게 좋네요. 근데 사실 실제로 얼음땡 놀이 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님도 얼음이에요. 그리고 나도 얼음이에요. 근데 막 이게 서로 막 얼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친구 보면서 막 킥킥대는 거예요. 너도? 야 나도? 약간 이러면서 막 계속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누가 우리 땡 안 해주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서로 눈치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네네. 굳이 진짜 땡을 해주지 않아도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추억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마술 수업에 네네. 다니잖아요. 마술 선생님이 마술에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유머다. 이렇게 말을 한 걸 할머니가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우리의 이 인생이 마술이라고 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가느냐는 기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술처럼 어떻게 유연하게 사람들을 잘 속여가면서 뭐 그런 느낌으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누구와 함께 우리가 웃으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힘든 상황에 왔을 때도 같이 의연하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네요. 그리고 님 우리 얼음땡 놀이 할 때 나도 얼음이고 친구도 얼음이에요. 근데 술래가 우리를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막 슬금슬금 이렇게 가가지고 뭔지 알죠? 이렇게 슬금슬금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몸을 이렇게 땡 부딪히면 서로 그 얼음이 딱 깨지잖아요. 서로 땡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청년이랑 할머니도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청년이 이제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을 때 할머니를 구급차에 이렇게 실어주면서 할머니한테 땡 해주잖아요. 청년이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청년한테 자네도 땡. 이제 집에 가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얼음인 상태면 서로에게 땡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닐까. 님이 말한 것처럼 누가 누구를 꼭 땡을 해주지 않아도. 그래서인지 저는 이 소설이 외로운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세상을 많이 겪을수록 뭔가 여유와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소설을 보고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좀 더 의연하게 대하게 된다 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연하게 대할 수 있는 할머니가 아직은 조금 서툰 청년에게 건네는 위로 같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라고 한다면 윤 씨 말대로 아직 세상을 의연하게 대처하기에 너무 서툰 청년들이나 그냥 따뜻한 위로가 좀 필요하신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소설을 쓰신 윤성희 작가님은 소설 자체에서 문체가 되게 간결해요. 또 단어도 쉬운 단어들을 많이 쓰시고 생활에서 많이 쓰시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이 소설 자체가 되게 섬세해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 서술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서술들을 넣음으로써 소설을 되게 풍성하게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잘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소설을 처음 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소설이 조금 낯선 분들도 이 윤성희 작가님
책을 시작으로 이 문장을 찬찬히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뭐지? 미쳤나 봐. 약간 이런 감정. 네. 아, 연기하신 거예요? 네. 깜짝 놀랐네. 진짜 이런 미친 듯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소호 영상을 준비하면서 윤성희 작가님의 어느 밤을 한 3번 정도 그쵸? 읽었잖아요, 다시. 네, 그쵸.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부분이 달라요. 그쵸. 좋아하는 소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전에 좋아했던 문장이나 전에 좋아했던 어떤 대사와는 또 다른 문장이나 대사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새 또 변한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영화나 드라마도 그때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네. 세상에 약간 그때는 아, 맞고 그때는 지금 그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약간 그런 영상도 있고 그때는 그쵸. 진짜 지루했는데 지금 막 둘리 아버지한테 감정이입하는 것처럼 네. 노래도 그쵸. 막 헤어지고 막 방금 이별 노래 들을 때는 진짜 막 그 있잖아요. 막 존니 윤종신가요? 잘 하지 마세요. 라고 답할 그런 거 막 헤어지고 내가 들었을 때는 잘 헤어지고 막 들었을 때는 너무 막 감정이입하고 이러는데 사실 눈물 칼칼이죠. 그니까요. 근데 좀 지나고 들으면 진짜 그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없거든요. 구질구질의 끄동통이죠. 그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소설도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소설 하면 되게 어려운 장르, 다가가기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음. 그런 부담 없이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편하게 얘기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희와 함께. 그쵸. 저희 소호와 함께. 근데 또 저희 소호가 소설 읽고 호들갑 떨기의 줄인 말이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소설의 재미를 알고 함께 호들갑을 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소설 읽고 호들갑 떨기의 윤씨 주시였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